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대선 국면 속에서요. 또 하나의 뭐 전쟁 비슷한 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 대표 누가 되느냐 이제 이 이슈인데요. 한동훈이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뛴다고 하는데 제가 지켜봤는데요. 적극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정치에 가까워요. 일단 김문수 후보를 알리는 그 옷도 입지 않았고 그냥 국민의힘 옷을 입었더라고.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는 다른 거죠. 다른 유력 정치인들은 전부 김문수를 위해서 뛰고 한동훈은 한동훈을 위해서 뛴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이재명은 막아달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표가 모일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동훈 지지층이 팬덤화되어 있죠. 일부는. 그 팬덤들이 김문수 당선을 바랄까요? 오히려 위기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가 되면요.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는 게 한동훈이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동훈 난리 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시죠. 친윤 이준석과 당권 거래설 폭로에 한동훈 친윤 구태 청산할 것. 지금 말이죠. 이준석과 단일화 이슈가 지금 물밑에서 협상 중에 있는 것 아시죠? 이준석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손살이 치지만 협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제일 큰 걸 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뭐 총리, 당권 이런 걸 아마 주고받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으로서는 버거운 상대가 오는 거지. 제가 볼 때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딱 붙여놓으면요. 얼핏 보면은 한동훈이 나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말 주변도 저는 사실 이준석이가 더 뛰어나다고 보거든. 특히 논리 면에서 이준석이가 더 나아요. 한동훈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상대를 집요하게 파는 그 공격하는 그 공격력이죠. 공격수로서 그 본능이 한동훈보다도 이준석이가 더 뛰어나요. 그리고 윤석이는 벌써 정치 경력이 몇 년입니까? 10몇 년 됐잖아요. 거기서 단련이 됐다고. 근데 한동훈은 아직 정치 경력이 짧아요.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미지 하나 갖고 지금 정치하는 거거든. 그걸로는 쉽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거나 대선 주자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은요. 자신만의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는 이준석보다 더 많지만 정치 경력 면에서 보거나 전체적으로 자질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무리예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그야말로 뭐 중간에 그냥 물러서야 됩니다.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허망하게. 자, 한동훈 이 김문수 이름 빠진 유니폼 입고 호구되겠다 서는 하려면 화끈하게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중간한 걸 싫어해요. 중간을 싫어한다니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안철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안철수 다시 봤다. 차기 당대표는 안철수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총리로 안철수를 추천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탄핵에 대한 입장, 계엄에 대한 입장이 김문수하고는 안 맞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끈하게 도와주잖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뛴다 하더라고. 그야말로 이제 분골쇄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도와주는 거죠.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부산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기 정치에 가깝다. 셀카 놀이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도 그 몰려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한 딸이더만 대부분. 그리고 이제 자기 지지 계보의 국회의원들 몇 명씩 나와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뭐 당대표 경선하는 그 준비 과정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내전입니다. 내전. 국가적 명운을 걸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총칼 들지 않은 내전 아닙니까? 그 내전 한복판에서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행동 저런 걸로 과연 이 지지층, 범보수층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지금 크게 잘못하는 게요. 자신이 당대표 될 때 그 63% 그게 지금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완전히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저는 그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보고 이 당 안에서 한동훈의 인기는 그야말로 이제 10%대 그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본류들, 우파 본류, 이 당원들 본류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지금 거리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준석과 단일화하는 걸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은. 이준석과 단일화할 경우에 이준석이가 당 대표 놓고 자기하고 또 붙을 수가 있잖아. 그 버거운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럴 경우에 친윤들이 당의 주류들이 이준석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볼 경우에. 그리고 또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걸 제가 뭐 지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공학으로 볼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실제 벌써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준, 한동훈의 김문수 지원 요새는 자기 부정, 국민 속이려는 행동, 한동훈 대구 찾아 오늘은 김문수 외쳐달라, 윤과 절연 강조하면서 이재명을 막아달라. 화끈하게 던져야 됩니다. 도와주려면 뭐 계산하지 말고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희생하는 모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런 피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도와주게 되면 거기서 어떤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기대해야지 이 계산하는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볼 때 계산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이준석이도 계산의 그 대가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붙게 되면 정말 볼만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단일화되고 난 이후의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단일화하자면요,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24일이 데드라인인데요. 이렇게 되면요, 2차 TV 토론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준석이는요, 27일 마지막 정치 토론까지 하고 뭘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 토론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토론할 때마다 준석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간다. 그래서 어쩌면은 김문수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망상에 가깝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도 지지율이 한 5% 6%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자신이 이재명의 상대가 된다. 단일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김문수를 이기고 내가 후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1대1 대결에서도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앞서죠. 지금 약 한 15% 2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석이로서는 TV 토론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토론으로 올릴 수 있는 지지율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아야 2, 3%입니다. 많아야 2, 3%.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말의 경연, 말장난, 말의 재주, 그거 시합이 아닙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여주는 자리거든.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지. 저는 토론의 승자는 김문수라고 보거든요. 인품, 인격, 됨됨이, 그 진정성, 그리고 청렴성, 청빈성, 그리고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말은 다소 어눌했을지 몰라도 말시합이면 당연히 김문수가 꼴찌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비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문수가 1위예요. 이재명이는 건들건들 거리면서 그 완전 오만 건방 시건방 떨었잖아요. 그거 그냥 마이너스야, 저렇게 하면은. 준석이도 뭔가 말을 이렇게 통통 튀면서 잘한 것 같아도 그런 태도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은 잘하네, 뭐 그런 입장이죠. 지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요, 김문수 같은 이런 스타일이라 해야 됩니다. 김문수가 만일에 한동훈이나 이준석처럼요, 말을 그냥 조잘조잘 이렇게 잘한다 생각해 보세요. 막 받아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도가 안 만들어져.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악당이잖아요. 마물 요물이잖아요. 요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자, 그런 악을 응징하려는 사람이 조잘조잘 말 잘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스매치야. 그거는 김문수처럼 뭔가 진정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소 어눌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선악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니까. 저는 기가 막히다고 봅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인간, 걸어왔던 길, 서사, 드라마, 인생 스토리, 그걸로 이재명을 지금 덮고 있는 과정입니다. 1차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가 지금 크게 뛰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TV 토론 결과가 지금 반영된 거거든. 무려 5% 뛰었습니다. 5%. 이재명은 내렸어요. 준석이도 1% 올랐지만 조금 올랐죠. 가장 큰 수혜자는 김문수였다니까요. 요게 5월 19일 하루 딱 여론조사한 겁니다. 5월 18일 날 1차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토론의 성자는 김문수가 맞다니까요. 말 잘하는 시합이 아니라니까. TV 토론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소 답답해 보였지만 나라를 맡길 만하다. 진정성이 있다. 정말 믿음직하다. 젠틀하다. 그리고 내공도 있다. 깊이도 있다. 업적도 탁월하다. 걸어왔던 길 자체가 정말 범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길을 걸어왔네. 그야말로 풍운하였네. 전설이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나저나요. 김문수, 이준석의 연일 단일화 러브콜, 투표지 인쇄 전 24일 데드라인. 김문수 우린 전혀 다른 게 없다. 같이 하자. 이준석은 구태 전혀 생각 없다. 선긋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지율 추이, 단일화 변수, 국민의힘 반명 표심 결집, 총력, 빅텐트 불씨 살리기 이제 부심하고 있다. 지금 말이죠. 이준석 효과를 만일에 긍정적으로 잘 수렴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만 조금 생기면은 완벽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김문수 캠프 혹은 전략가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하는 타이밍, 시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여기에 투표지 인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때 안 되더라도요. 나중에 27일까지 TV 토론 3차 토론 다 끝내고 그 후에 한쪽에서 말이죠. 사퇴 선언을 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뭐 그냥 투표지가 뭐 이름이 있더라도 그 알아서 국민들이 다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표는 조금 있겠죠. 약간 잘못 찍어서 잘못 눌러가지고 사표가 되는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24일 저 데드라인을 지키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한동훈 지금 전체적으로요. 당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1년 뒤에 지금 지방선거,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 기반을 만들어야지 정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빅맨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쨌거나 이준석은 자기로서는 이렇게 좀 거부할 겁니다.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에 이준석이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친윤 혹은 주류를 등에 업고 와버리면은 한동훈이 용 빼는 수가 있어도 못 이기겠죠. 거기다가 또 이런 변수까지 있습니다. 박지원, 홍준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차지할 듯. 자, 이게 악담이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홍준표 이분이 좀 노련하다. 당대표를 벌써 2분 했어요. 홍준표는 과거에도. 3번째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권이 과연 홍준표가 될 것이다. 넥타이도 말이죠. 파란색 이게 문제가 되니까 특사단이 하와이에 갔을 때는 또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러죠. 이걸 봐서는 당에 대한 애정, 어떤 미련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로 봐서는요, 아직 한 번 좀 더 도전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요즘 70대들 뭐 노인으로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전부. 자, 넥타이까지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을 그래도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박지원이가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은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내가 잘 안다. 어떤 노림수가 있다.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 어떤 발빠른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와 손을 잡았는데 거기서 상당한 또 지지 기반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을 막아야 되는 것이 친윤들이다. 그래서 친윤들이 갈 곳이 현재 상황에서는 홍준표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또 단일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한동훈으로서는 이런 상황들이 자기에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으려면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면요, 전부 다 그냥 까야 됩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그야말로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그냥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 이제 돌아선 당원들의 마음, 주류의 마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죄를 씻고 나름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문수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고 거기에 분골쇄신,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띄워줘야 됩니다. 안철수처럼.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